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2020-5105학번 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체해부학 시간을 통해 의료 관련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주제로 발표할까 고민하다 문득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인체해부학에 관하여 깊게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인체해부학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인체해부학이라고 하면 저 또한 그랬듯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체해부학을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것들은 순서대로 먼저 인체해부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은 인체해부학의 역사, 인체해부학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체해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부학은 라틴어로 아나토미라고 하며 이는 아나 플러스 토미의 합성어로 아나는 분리하다, 토미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이란 동물과 식물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과로서 기능을 연구하는 생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람의 구조와 형태 및 그들의 상호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람해부학이라고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외과해부학, 병리해부학, 법의해부학, 운동해부학 및 방사선해부학 등으로 나누고 그 형태를 규명하는 수단에 따라 맨눈해부학, 현미경해부학, 발생학으로 구분합니다. 맨눈해부학은 인체 구성기관들의 연관성이 있는 계통별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계통해부학과 인체를 부위별로 나누어 국소적으로 연구하는 국소해부학으로 구분하며 현미경해부학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기관이나 조직의 미세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각 조직의 구조를 관찰하는 조직학, 세포의 구조를 관찰하는 세포학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발생학은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새 생기를 형성하는가를 관찰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인체해부학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전 인체해부학의 역사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르네상스 최대의 예술가죠. 그냥 미술가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죠. 예술가. 르네상스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여튼 그 만물 박사의 실험 정신, 탐구 정신 그걸 충만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는 인체 권력과 근육을 갖다가 그렸어요. 오늘날의 해부도하고 비교해 손색 없습니다. 이거는 내장을 그린 것이죠. 내장을 더 긴밀하게 그린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대를 보면은 1519년에 죽었어요. 베잘리우스가 태어날 무렵에 죽었습니다. 베잘리우스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해부를 하고 훌륭한 해부도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다빈치가 인체 해부의 원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빈치는 살았을 때 이미 최고의 화가고 조각가고 건축가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은 정말 온갖 분야에 대해서 탐구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죠. 잠수함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해서, 정말 그대 설계도대로 하면 다 날아갈 수 있고 굴러갈 수 있는 그것과 더불어서 저런 아주 정밀하고 상세한 해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술과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물은 당대에서 이미 알려졌는데 나머지는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해부도가 알려진 건 거의 200년 지나서 알려집니다. 베잘리우스가 남긴 책, 아까 얘기했던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라는 책에 나온 혈관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인색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 해부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베잘리우스가 있었던 파도바 대학에 베잘리우스 이후에 그런 해부 강의실이 만들어집니다. 파도바 대학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 역사 있는 대학을 가보면은 이런 해부 강의실이 있습니다. 시체 하나가 한가운데 있죠.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방법, 그걸 생각해서 만든 그런 강의실입니다. 처음에는 1300년대에 인체해부가 시작됐을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각광받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만, 뭐 학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만, 베잘리우스 이후에 처음에는 베잘리우스의 그런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지금 그때까지 내려오던 갈레노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공박도 받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곧 인정하게 됩니다. 베잘리우스가 했던 문제가 다르습니다.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부를 해보고 자기 눈으로 관찰합니다. 책에 있는 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관찰해서 새로운 걸 갖다가 찾아냅니다. 학문에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책을 열심히 보고 책에 있는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학자였던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게 아니고 오늘날 학자들이 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것.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 그런 변화가 먼저 생겼죠. 근대 시대에 서양이 지배, 세계에 대해서 패권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해부학은 인류와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해부라는 용어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의 뼈대, 근육, 신경을 구분하는 정도였지만 그 후 에라시스트라토스가 인체 해부학을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그 후 로마 시대 갈레노스는 원숭이를 체계적으로 해부하여 구조와 형태를 구명하여 집대성한 해부 생리학 체계에 의한 갈레노스의 이론이 15세기경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업적으로는 넓은 목근, 내신경 및 대뇌정맥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 15세기경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 해부학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16세기인데요. 16세기에 들어 근대 해부학의 기초를 세운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23세 때 해부학 교수가 되어 인체의 구조에 관한 7권의 책을 완성하였으며 이것은 근대 맨눈 해부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부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베살리우스와 같은 시대 또는 그 이후에 팔로피오가 자궁관, 유스타키오가 유스타키오관, 윌리스가 대뇌의 대뇌 동맥고리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의 이론을 확립하여 생리학의 아버지라 불리었고 현미경 해부학은 네덜란드의 얀센 부자가 현미경을 발명한 이후부터이며 마르첼로 말피기는 현미경을 사용하여 말피기소체를 발견한 이후 생물체의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현미경 해부학의 창시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하프가 성속남포, 바르톨레니 큰지러기샘들 이들에 의해 조직학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18세에서 19세기에는 조바니 바티스타 모르가니가 병리해부학, 프랑스와 사비에르 비샤가 조직학, 조지 키비에 등이 비교해부학을 체계적시켰는데 특히 조직학 분야는 1935년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풍속 때문에 시체해부를 잘 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의학 교육이 19세기 말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체 해부를 시도한 것은 1915년 전후로 주로 행여 사망자, 사형수 등을 해부 실험용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몸을 해부를 위해 기증한 것은 1929년 오그너라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부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부학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해부학 용어는 인체 각 기관의 명칭이나 위치 및 방향을 표현하는데 세계 공통의 국제 해부학 용어가 라틴어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어는 인체와 상관되는 공간적 개념에서 사용되며 위치와 방향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계속 해부학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부학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몸 부위와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통일되게 기술하기 위한 표준 자세를 해부학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해부학 자세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해부학 자세는 모든 설명의 기본이 되며 방향 위치의 기준이 됩니다. 해부학 자세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렷 자세에서 눈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하며 발끝을 약간 벌린 채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면에 대한 용어는 기관이나 부위의 위치 또는 방향에 관해 있으며 해부학 자재를 토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에 대한 용어는 정중면, 희상면, 이마면, 가로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중면과 시상면을 흔히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짚고 넘어가자면 시상면은 정중면과 평행한 수많은 평면들 중에서 특정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고, 정중면은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그 수많은 시상면 중에서 신체를 좌우 대칭으로 나눈 하나의 평면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정중면은 신체의 수많은 시상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에 대한 용어입니다. 사람 몸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용어이며 안쪽, 바깥쪽, 앞뒤, 몸쪽, 먼쪽, 위, 아래, 얕은, 깊은, 속, 바깥, 중심, 말초 등의 용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출부와 함몰부 및 기타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사람 몸의 구조, 특히 뼈의 구조적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이며 돌출부는 이러한 용어들이 있으며 함몰부는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장기, 부위에 대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체 해부학의 설명을 끝마쳤는데요. 이번 발표 조사를 통해 인체 해부학을 더 뜻있고 깊이 알아갈 수 있어 좋았으며 이 발표를 듣게 되시는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